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치우입니다. 최근에 제가 농지연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농지연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참 좋다고 말씀하셔요. 그죠? 최대 월 300까지 받을 수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하면 최대 6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과연 좋기만 할까요? 좋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로또 1등 당첨자가 몇 명이야? 그 주에 10명 되나 요즘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야? 그렇죠. 마찬가지야. 실질적인 농지연금의 수령액을 보면 100만 원이 채 안 돼.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지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통 2만 명 전후인데 실수령액을 보면 98만 원 정도야. 98만 원 정도.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맥시멈으로 300만 원을 얘기하니까 이 300만 원에 다른 또 연금을 포함하고 뭐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500씩은 땡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그런 것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좋은 면이 있으면 분명히 안 좋은 점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농지연금은 단기 투자야 아니면 중장기 투자야? 중장기로 봐야죠. 그거를 까막까막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내가 그거에 관한 실예를 들으려고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어. 한번 봐봐. 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물건이고요. 2021 타경 47586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도대리이고요. 용도는 답입니다. 그런데 619평인데 앞에 보니까 지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같이 몇 명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농지연금에 지분 토지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신청할 때 지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안 됩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바로 이제 부부 공동 지분 소유는 괜찮아요. 근데 자식과 공유를 하고 있다든가 형제와 공유를 하고 있을 때는 농지연금 신청이 안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사실을 좀 주지하고 있으니까 툭 치니까 쑥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툭 치면 쑥 나와야 되는 이 사실을 초보자들이 잘 숙지했을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농지연금을 펌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300만 원 줍니다. 400만 이런 원 식으로. 준다.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그 펌프질하는 사람이 잘 알면서도 로또 1등 당첨되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희망 고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초보자들이 낙찰받아. 뭐 하려고 낙찰받으셨어요? 그러면 정 안 되면 농지연금 하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한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 그분이 한 40대 중후반 됐는데 자기가 건 20년을 기다린다는 얘기야. 저 대출 받아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수익률이 안 맞죠. 그런데도 자꾸 펌프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 나쁜 점을 좀 제대로 숙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왔어. 조금 더 볼까요? 자, 2023년 1월 16일에 신건으로 진행했고요. 그때 감정가는 6억 9,500 정도니까 거의 7억 정도 되는 물건이고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4억 8,600만 원 정도까지 한번 유찰된 상태입니다. 자, 물건을 보면 4개의 필지가 경매에 나왔어요. 답, 전, 답, 목장용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모두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토지는 목장용지네요. 그렇지. 목장용지는 농지연금 안 되잖아요. 농지연금으로 안 되는데 목장용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로 전환이 좀 쉬워.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 네. 지목 변경을 해서 전답 과수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농지연금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지분인데 제시유의 건물이 또 하나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지. 만약에 농지연금에 건축물이 있어. 농지인데 건축물이 있으면 이 건축물 면적만큼은 빠지는 거잖아. 그렇죠. 건축물이라든가 또 도로라든가 또 분묘가 있다거나 또는 번면이라서 경작을 하지 못해.
그러면 그 면적만큼은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실도 농지연금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 금액에 꽂히면 안 보이나 봐. 그렇죠. 그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면적만 농지연금 면적에 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작지를 넓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이 지어져 있으면 나도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이 두 개의 필지에 창고가 있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창고, 원두막, 수목이 있는데 다 매각 제외로 되어 있고요. 또 임차인도 한 명 있네요. 임차인도 주거 임차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와우,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지금 경매에 나와져 있는 상태고요. 현재 지금 이 물건 번호에 나와 있는 네 필지는 이거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쪽 오른쪽 부분에 있는 4개의 필지만 해당 물건 번호에 나와 있는 4개의 필지 물건입니다. 일단은 농지연금으로 내가 선정을 하면 싸야 돼. 뭐보다?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싸야 돼. 그렇죠. 훨씬 싸든지 아니면 공시지가 즈음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저런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고수도 쉽게 풀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초보자들이 저거를 농지연금이라고 달라들어. 또 저것을 펌프질하는 사람도 있어. 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저 사람이 농지연금의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일단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지분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초보자가 지분 해결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이 분묘 해결하는 것처럼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 공유자한테요, 제가 말하는 금액을 제시해서 안 사면 제가 저렴한 값에 공유자 지분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공유자가 얼마나 있어서. 그렇죠. 근데 조금 이게 뭐가 씌어서 그런지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거를 만약에 농지연금으로 전략을 짜자면 쉽게 해결이 안 돼. 가격도 많이 떨어져야 되고. 그런데 전략을 농지연금, 농지에 어울린다. 농지연금 300만 원. 부부 합해서 600만 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기가 인데까지 정말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은퇴 자금을 한 방에 털어놓고 나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목표는 정해놨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없는 상태에서 딱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또 실패를 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 과정을 세세하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농지연금으로 얼마 나온다더라, 농지연금이 좋다더라, 농지연금은 타 연금과 중복되지 않는다.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과연 내가 농지연금을 받으면 얼마가 나오고 어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피지를 않는 거야. 아마 너도 강의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받을 거야. 그렇죠. 이거 농지연금으로 맞아요? 근데 그 사람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인 분이 이런 물건을 가지고 와. 저는요, 농지연금은 진짜 농지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을 때, 그리고 금액이 조금 작은 것들을 여러 개 모아서 던지자주의지 한 방에 농지연금으로 300만 원 채우는 거 난 좋아하지 않아. 그렇죠. 이게 해본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마치 해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조심하라고 해도 분명 조심하지 않고 덥석 저지르는 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는 틈날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조심해야 될 때는 정말 고양이처럼 조심해야 돼요. 네, 다시 화면을 보시면 지금 여기 기역하고 니은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건축물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지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성 사진에 보면 이 지금 두 동의 건축물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네. 판넬로 이렇게 창고처럼 지어진 이 두 개의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이거를 철거를 시키든, 그리고 이 밑에 아스팔트 깔려있는 거를 걷어내고 경작을 해야 되고 또 농지로 지목 변경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초보자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쉽게 생각해. 보기보다. 저 건축물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있죠. 공유자들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내가 그걸 미냐고. 그리고 설령 밀었다고 치자고. 저 바닥에 있는 거 저거 농지로 쉽게 변환이 될 거라고 봐. 아우, 저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돈에 꽂히면 사람들이 과정을 싹 압축해서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 쉽지 않은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농지연금의 장점을 알아놓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농지연금의 단점도 정말 잘 알아보셔서 자신의 상황과 맞냐 틀리냐,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농지연금의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나는 농지연금은 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특히 초보자들은 좀 작은 거, 충분히 핸들링이 가능한 것, 그 정도 금액대면 어느 정도가 좋을까? 한 5천만 원 미만으로 일단은 좀 젊으신 분이라면 뭐 40대라든가 또 50대 초반인 분들은 영농 경력을 쌓는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5년이. 그러니까 그 정도 연령 나이대라고 하면 좀 작은 돈으로 영농 경력을 쌓는데 일단 집중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55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소유하고 2년 뒤에 농지연금용으로 신청할 수 있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좀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금액대로 치면 나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아무리 커도 1억은 안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이자 부담 없이. 그렇지. 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 위주로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나중에 작은 거 모아서 한꺼번에 던지면 농지연금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이제 모아놓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네. 이번 시간에는 농지연금의 단점을 살펴봤는데 반대로 장점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